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대구 달서구에선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갔던 5아이가 인근 야산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성서국민학교 5명의 어린이들이 집을 나간 지 이제 8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5명이 실종된 지 내일로서 만 4년입니다. 당시 20만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이 수색하는 데 동원됐지만 아이들을 찾지 못했고 11년이 지나서야 유골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개구리 소년 사건이라 부릅니다. 올해는 개구리 소년 30주기로 아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여기 지난 20년간 개구리 소년의 넋을 기리며 추모제를 지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추모제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개구리 소년이 11년 반 만에 유골로 발견됐잖아요. 9월 26일 2002년. 그래서 그 해에 12월 4일 날 제가 동화사에서 추모제를 이렇게 해서 지냈어요. 2004년도에 제가 그 장례위원장을 맡아서 개구리 소년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오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죠. 왜 개구리 소년 사건에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매달리시고 집착하시는 이유? 예, 개구리 소년 사건 이야기 전개가 안 되면은 나주보기가 없습니다. 제가 91년도 7월 달에 개구리 소년 부모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3년 10개월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또 다른 부모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11년 반 만에 9월 26일 날 유골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2, 제3의 개구리 소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종아동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제서 부랴부랴 공청회를 열고 간담회를 열고 그래가지고 법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실종아동 관련 법이 만들어져서 전국에 우리 아이들이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개구리 소년이 잊혀져 가는 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제가 매년 추모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 2월 17일 나주봉 씨는 개구리 소년 추모비 설치 간담회를 위해 대구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다녀왔다는 대구.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3년 전에 대구 권영진 시장님께도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재욱 국회의원님하고 이제 민감용 총장님한테 개구리 소년 추모비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고 시안을 놓고 이제 좀 대구 행정부시장님하고 저희 단체하고 개구리 소년 유족분들하고 3시에 간담회가 있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분은 우리 아이들 5명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당시 나이가 제일 많았죠. 철원이가. 그 성서초등학교 6학년 우철원 군 아버지 우종우 씨 되십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종우 씨와 나주봉 씨는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이나 나눌 이야기가 참 많아 보입니다. 만남의 기쁨도 잠시, 오늘만큼은 두 분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날 개구리 소년 추모비 설치 간담회는 1시간이 넘도록 진행됐습니다. 알았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 얼른 가요. 그럼 5시 반이야. 난 아버지한 제사 지내야 되니까 빨리 가야지. 안 가면 그냥 가고. 아니, 뭐 가서 한 잔 먹고 얼른 빨리 가요. 그럼. 먹고 간다고. 간담회가 끝나고 나눈 저녁 식사. 두 분의 표정을 보니 간담회가 제법 잘 풀린 모양입니다. 아버지 제사가 있다던 나주봉 씨는 KTX 막차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유독 하루가 짧게만 느껴집니다. 보건복지부 실종 아동신고 현황 발표에 따르면 한 해 평균 2만여 명의 아동들이 실종되고 대부분은 실종 1년 안에 가정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아동들이 실종되면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다는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줄여서 전미참모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나주봉 씨는 30년째 생업을 포기하고 미아들을 찾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어렵게 자랐어요. 강원도 홍천이라는 아주 산골 화전민의 아들이며 산골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15살이었어요. 제 친구네 가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2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2년을 살았어요. 없으니까 호롱불 키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제 너무 어려웠고 힘드니까 제가 이제 서울을 오게 되는 거예요. 인천에서. 저 용산에서 이제 쭉 생활을 했죠. 어느 날 이제 제가 폐결하기로는
병을 앓게 돼요. 아침에 이렇게 자꾸 기침을 했는데 각혈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약이 항생제가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없고 그 약 이름을 내가 전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뭐 가나마이신, 마이암부터 뭐 이런 약인데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독한 약을 먹으니까 중국집에 있으면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각자 방을 주고 뭐 이런 곳이 없어요. 한 방에서 여러 명이 합숙을 하는 거예요. 그 같이 있는 동료들이 잠도 같이 안 자려고 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하려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으면 거기 뭐 안 가고 2주 격리잖아요. 그때 당시 그보다도 더 했어요.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삶의 의미를 잃게 돼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나라고 있어요. 청산가리. 그때 당시엔 아무 데서나 그걸 샀어요. 약국에서도. 오늘이나 죽을까 내일이나 죽을까 이제 막 이렇게 종이에다 싸서 주머니 매일 넣고 다녔는데 그날 저녁에 소주 2병을 사가지고 용산에서 그 노량진으로 건너가는 한강대교가 있어요. 한강.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앰뷸런스 2대가 막 앵앵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나도 그 응급실에 이렇게 갔어요. 다리가 이제 절단돼 가서 여기 압박 붕대로 뭐 이렇게 감고 막 이래갖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 막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막 나와서 막 응급처치하고 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게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문산 쪽에서 철도 그 레일 공사를 하다가 기차가 오는 걸 모르고 거기에 사고를 당해서 몇 사람이 죽고 이제 다쳐 중상자들이 다리가 잘리고 이런 사람들이 거길 왔던 거야. 그걸 보면서 삶에 의욕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살려고 숨 한 번 더 몰아쉬고 저렇게 저 와중에도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죽으려고 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약을 사러 이제 갔어요. 약국에 종로 2가였는데 약국 주인분이 아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저기 하냐고 그러면서 저를 가엾게 진짜 그분이 저에게 이제 약을 지어주시고 그 항생제 주사가 있어요. 이거를 저를 몰래 놔주신 거예요. 그분이 저를 돌봐주시는 바람에 제가 한 3년 만에 완치가 돼가지고 청량리를 오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그때가 80년도 5월 달이죠. 그래서 청량리가 여기 산 지가 40년째 되는데 근데 이제 노점을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노점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고 그리고 이곳저곳 이제 뭐 돌아다녀 보니까 각설이가 품바 하는 그게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 공연팀이 있더라고요. 그 행사장에.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또 이런 데 단란주점 같은데 가면 또 그런 게 많았어요. 바가지를 뭐 이렇게 집어넣고 뭐 품바 복장을 하고 와서 그래서 그거를 해서 테이프 장사를 하겠다. 이제 그래갖고 제 아는 동생들 2명하고 3명이서 그 팀을 만들어서 각설이 공연을 하게 되는 거죠. 리어카에다가 앰프를 싣고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러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91년도 7월 달에 인천 월미도에서 이제 개구리 소년 부모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91년도만 해도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서 지금처럼 막 어디 뭐 여행 가고 그러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냥 많이 놀러 가야 청평유원진, 남이섬, 대역가요제 뭐 그런 데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강변가요제 뭐 이런 거 하고 인천 송도 이런 데. 그래서 송도에서 저희가 무대처럼 이렇게 마련된 데서 제가 이제 와서 3명이 공연을 했어요. 펄떡거리고 뛰고.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아버지들이 뭐 거기다 애들 사진 5명 붙여서 트럭에다가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교대로 나가서 쉬는 거예요. 우리가 다 3명이 쉬면은 거기서 춤추고 놀고 그러던 관중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또 다시 몰려면 또 한참 또 더 저기 해야 돼. 하나하나 빠져나가서 이렇게 잠깐 쉬고 들어오는데 하루 종일 무대는 이어지는 거고 땡볕에서. 그래 테이프도 팔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저쪽에서 땡볕에서 전단을 나눠준데 한 40대 중반인 것 같아요. 이분이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가다가 자기 그 하이힐에 껌이 붙어서 쭉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닦아서 버리는 걸 보게 돼요. 제 눈에.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아버지들한테 가서 아유, 고생 많으시다고 전단지를 좀 주십시오. 내가 저쪽에 나눠드릴게요. 그래 한 묶음을 얻어가지고 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죠. 저쪽에 저분들이 대구에서 올라오신 그 실종 어린이 5 부모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 장씩 받아 갖고 가서 아이들 찾는데 도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막 받아가는 거예요. 100% 효과죠. 그냥 완전 서로 받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한 묶음을 얻어가지고 차로 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2월 27일 나주봉 씨와 우종우 씨는 대구 소재의 와룡산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대구광역시 와룡산 일령 5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었다가 살해돼 가지고 나타난 이 현장입니다. 여기가 아이들이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를 벗어난 지점에 있어 산을 오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여기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몇 년 전만 해도 먼지 자주 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현장을 보기가 싫어요. 아들 이름도 듣기도 싫고 아들 이름 글자 보기도 싫어요.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되고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꾸 생각이 나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서른이, 오연이, 영규, 한인이, 종식이 전부 다 보고 싶다. 너희들 이름을 제대로 알리지는 못했다. 이제 며칠 후면은 바로 이 아래 너희 5명의 이름을 새겨놓은 아담한 추모비를 마련할 것이다. 그동안 어두운 곳에서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의 이름을 알리고 범행의 실체가 밝혀지는 그날까지 너희들 아버지와 아저씨가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도와주거라. 아버님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보고 싶은데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을 보러 오니까 마음이 더 울적거립니다. 이 뭐 부모 마음이 30년 전이나 30년이 된 지금이나 내 아이 그리워하는 마음은 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30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몇몇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같이 동참회가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 사람들이 여러 팀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자기들 덕이 없으니까 오래 가지를 못한 거거든요. 중간에 막 주잔자 보는데 나주봉 이 사람은 오늘까지도 나는 뭐 희생할랍니다 하면서 이제 달러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가족은 아니지만은 아우 형 같아. 형제 같은 느낌. 우리 집에 자질 않았는데 뭐 가족은 가족이 되나. 아니지만 형제 같은 느낌이시랍니다. 자기 몸 망가져가면서 이래 회장님 안 계실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기 몸 망가져가면서 물도 올라가는 게 상당히 참 나는 어디 가서 참 칭찬해주고 싶고. 와룡산을 내려와 머지않은 길에 있는 작은 언덕. 이곳이 개구리 소년 아이들의 추모비가 세워질 장소입니다. 이거 한 대는 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리고 이거를 해서 오히려 여기 와서 볼 때마다 더 가슴이 아프다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실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갖게 하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추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민감용 경찰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추모비지만 더 큰 뜻을 담아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 의견을 전달했고요. 일요 시사 취재진은 우종우 씨의 자택을 방문해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두 분 다 만나셨을 때는 창창하셨잖아요. 우리보다 뭐 많이 더 젊지, 더 젊은데 머리가 그때는 뭐 새까맸거든. 그런 진짜 늙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거의 지금은 유일하게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그렇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희망을 잃는 것 같단 말입니다. 용기가 안 난다는 얘기. 편이 있어야 되는데, 응원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 꼭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혼자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눈물 흘리기가 정말로 싫었다니까, 그게요.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다 같이 슬퍼하면 좋고 다 같이 기뻐하면 좋은데 나 혼자만 슬퍼해야 되겠네. 물론 그 사람들은 집에서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막 슬프게 있겠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보자고 할 때 안 나오고 나 혼자 나갔을 때 그때가 굉장히 참 힘이 들었어요. 사실 혼자 어떻게 참석할 때. 그러나 이제 전화상이나 이럴 때 이제 하면서 통화하면은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다 하고는 또 위로도 해주고 하는 이제 나주봉 회장이 있어가지고 둘이 함께 가는 거죠. 이제. 근데 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이런 건 이제 그냥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추모 제도 지내기 싫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벗어나기 때문에 개구리 소년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참 아들 후회되시고 왜 못 찾는고 이런 염려를 해주면 힘이 나는데 개구리 소년이 뭐고 뭐 이랬노 이런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잊혀졌구나. 그럼 우리도 이제 이 관심이 없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참 사실 이 추모제도 그만두려고 마음도 먹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 그렇게 막 아이들 찾아다니실 때 생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전국으로 돌아다녀요. 3년 한 6개월 댕겼는데 이제 그 차를 가지고 마지막에 제주도까지도 가봤어요. 제주도에 들어가니까 그 차가 오니 신기한 거요. 개구리 소년을 자자조적하고 이렇게 막 쭉 이렇게 아주 신기하는 거예요. 무슨 어디 쇼하는 그런 선전하는 것처럼 비었던 모이라. 참 사실 전국을 우리가 3바퀴 이상 돌았습니다. 이 차를 끌고 정말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우리가 숙식도 뭐 차에서 뭐 더블로 차가 캡으로 이럴 때가 있지 그냥 앉아가 뭐 잘 수 있어요. 충분히 잘 수 있어요. 밥은 뭐 간단하게 우동집에 가가 한 그릇 먹고 이런 기도 많이 했고 식는 거는 뭐 공군 같은 데 가서 씻고 막 이런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 만에 끝이 나고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생업에 들어가야 된다. 아이들 찾는 거는 경찰 당신들 몫이다. 당신들이 이제 아이들 찾아도 우리는 이제 돈 벌어가지고 남은 식구들하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그만뒀어요. 돌아다니는 것을.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없어졌던 뭐 현장에 발굴이 됐으니까. 그런데 안 할 소리겠지만 저것도 실지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 의문도 간다 이 말이에요. 뼈락하는 거는 한정 없어요. 군데군데. 두개골도 군데군데 한정 없어요. 아이들 옷이 맞고. 근데 그거 알맹이만 없으면 옷은 그대로 있어요. 그 이제 두개골하고 이제 등골, 긴팔, 다리 이게 이제 뼈를 갖다 놔놓고 그 뒤에 했다 하면서 이제 맞다 누구끼리 하는데 그 이놈 경찰 이 사나이들도 처음에는 막 파디비가 그러면은 두개골을 딱 갖다 놨으면 또 다음에 두개골 갖다 딱 갖다 놓고 또 요 두개골 밑에 뼈 있을까 이가 뭐 팔뼈, 목뼈, 등뼈 있지만 요 두개골 밑에 쫙쫙쫙 갖다 놔야 확인이 되는데 두개골은 두개골도 갖다 놔놓고 뼈는 이놈 저놈 뼈 한참에 갖다 놔놓고 이거 당신 그 맞지요? 두개골 뼈 이거 보고 왜 안 와? 옷가지를 보고 이제 확인한다 이 말이지. 옷가지를. 그러면 유족들은 옮겨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옮겨졌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방치를 해두다가 또 무슨 이유에서 옮기가 되는지 몰라도 그게 옮겨졌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손발톱도 없는 거요. 손발톱이 없다고 딴 데다 헐러붙는 게지 뭐 그러면 없겠노 오래 가는 건데. 그리고 처음에 이 현장 발견했을 때는 이 낙엽이 살아가 있더라고.
낙엽이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저 교수가 하는 말이 이리 옮기 진제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최종민주 교수가 이거는 옮겨지는 거 맞습니다. 했고 대학병원 그 자기 사무실에 가서도 브리핑 할 때 이건 옮겨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없어. 손발도 뭐 이빨도 없는데 뭐가 있노? 아무 단서도 없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진짜 이 사건을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하고 어떻게 할 생각 그런 의지가 있었다라면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묻혔던 장소의 흙을 그래도 어느 정도 파가지고 보관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무 부실 수사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거기에 뭐 경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됐다. 비록 아이들의 유골은 발견됐지만 의혹투성이로 남은 개구리 소년 사건 어느 하나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유골 발견 후 유가족들은 경찰의 부실했던 초동 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고 유가족은 1심, 2심, 3심 모두에서 패소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밝히지 못하고 답답해하던 어느 날 유가족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시 개구리 소년 사건을 담당했던 김영규 수사과장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 김영규 수사과장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됐죠. 이제 개구리 소년 유골 발견이 되고 나서 네. 이제 그 제보에 의해서 이제 뭐 경찰이 와서 삽으로 곡괭이로 막 이렇게 해치게 됐잖아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당시에 수사과장이었던 그 김영국 과장님이라는 그분이 나오셔서 경찰은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잘못이 없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 후에 편지를 써서 그분이 이제 그 미안하다. 그 당시는 뭐 다 거기 수색을 했다고 그랬는데 또 나중에는 아니라고 이제 또 이렇게 번복을 했어요. 아이들을 가슴 속에 묻은 채 30년을 살아온 이들의 농담에는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 이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해결이 되는 일인데 가서 애들을 만나고서 너 왜 그렇게 됐냐고 한 번 죽으면 못 오니까 묻지를 못하잖아. 없어진 건 사실인데 왜 없어지노?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없어지는 건 알잖아. 그죠? 병이 들어가 없어진 거나 우리 아가 어떻게 아파가 죽었는데 이거는 뭐 지도 새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데 이거 5명이 한꺼번에 없어졌는데 이걸 그래 궁금하잖아 당신도.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한꺼번에 5명씩이 실종돼가 살해되고 했는데 이 사건을 30년이 돼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당신 왜 할 거야? 왜 잃어버려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다 그러면? 아 형님이 들고 갔어. 왜 들고 갔냐고? 나는 안 잃어버린데 형님 왜 들고 갔어? 잃어버리냐고. 나도 아들 둘인데 다 있잖아. 이놈은 하늘을 원망해야 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결이라고 하시면 그건 어떤 걸 의미하시나요?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유. 이 아이들이 이 희생이 됐다라는 거 그거 아는 거지. 마지막이라도 인간답게 그 생을 마감하려고 하면 뭔가 알게 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바람이. 부모라 하는 게 이게 참 굉장히 힘이 드는 게 30년 전 아이들 본 게나 지금 없어진 30년이나 생각은 똑같거든. 그리운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또 옆에서 그래 응원해주는 이 나주봉 회장이 계시니까 함께 더 이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회장님의 생업이 정확하게 본업이 뭐라고 보세요? 제 인생의 절반을 여기다가 쏟아부었으니까 이게 이제 본업이라고 봐야죠. 제가 6년 전에 사실 이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또 건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사단법인이 이사진으로 이렇게 꾸려져 있어요. 실종아동 부모님들. 올해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종아동 우리 부모님들하고 다 형님 동생 누님 동생 이렇게 지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만두겠다고 해요. 누구 맡으라고 그랬더니 아유 이거를 어떻게 맡아서 하냐고. 자기도 생활을 하면서 나머지 가족을 챙겼다. 그럼 나는 누가 여기 돈도 나오는 데가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
형님 여기서 우리 법안을 토론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없애서 되겠느냐. 그럼 나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형님은 그래도 아는 분이 있으니까 보험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 삼성화재를 시험을 보게 합격을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뭐 출근만 한다고 해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계약을 해야 수수료를 또 받고 하는데, 그래 이 일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힘들어져요. 아버지 한 분 한 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그 종식이 아버지는 2001년도에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또 영규 아버지는 그 지금 뇌경색으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찬인이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계시고, 호연이 아버지는 지금 뭐 약간 치매기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고, 정상적인 활동하시는 분은 이제 철원이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시죠. 이 정확하게 용의자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사건입니까? 제보 전화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도 있었고, 아이들이 실종되고 나서 종식이네 집에 종식이라고 이렇게 걸려온 전화가 있었어요. 니네 이름 뭐고? 김정식. 장난 전화가 아이가. 장난 전화 하면 안 된다. 된대. 장난 전화 하면 안 돼. 알았지? 그 협박 편지도 왔어요. 장난으로 한 건지 모르지만 그 대구 송천동에서 이렇게 그 차량 그 트럭에 뭐 돈이 필요해서 아이들을 유괴했다고, 또 범인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몽타주도 있었고, 유골이 발견되고 나서도 그 경찰에서 뭐 저체온사나이지 동사라고 또 얘기를 했고, 각 분야 전문가들, 토양학자, 그리고 곤충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투입이 돼서 했는데, 그래서 사인을 못 밝히니까 법의학의 최종민 교수가 전문가들한테 이제 의뢰를 했었나 봐요. 예리한 발사체에 의한 타살이다. 그래서 그렇게 중간 발표를 하고 끝이었습니다. 경찰에서 그분한테 이제 그 3번인가 4번인가 뭐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원문을 좀 공개를 해라. 하여튼 그분이 끝까지 원문 공개를 안 하시고, 경찰도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예리한 발사체에 의한 타살이라는 결론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살해했는지 그것조차도 가늠을 못하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추모비도 만들고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계기가 아니면은, 더 알리지 않게 되면은 영원히 묻힐 것 같아서, 이 실종 사건은 아마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크나큰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사회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은 제보 또는 설득해 주십시오.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개구리 소년 사건 원점 재수사 촉구.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 소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내지 정부에서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개구리 소년 사건 등 살인죄 공소시효 진정 소급입법 추진. 그리고 네 번째, 경북대 법의학에서 중간 발표로 예리한 발사체의 타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아직까지 받아보질 못했어요. 이젠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모두 병들어 죽고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이 지경이니 하루빨리 양심 선언해 주십시오. 아무런 이유도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으로 어떻게 왜 죽어야만 했는지 꼭 알아야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철원아, 호연아, 영규야, 찬이나 종식아, 오늘 너희들의 안식처인 추모비가 만들어지는구나. 너희들이 수호신이 되어 다시는 이 땅에서 제2, 제3의 개구리 소년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켜다오. 감사합니다.